10억 벌어도 8억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5월 9일 이전에 움직여야 할 사람, 오히려 버텨야 할 사람,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최고 82.5%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시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둘째,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셋째, 5월 9일 전후로 시장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에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 대출 규제가 먼저 오고 그다음 지역 규제, 마지막이 세금 규제입니다. 2025년까지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세금 규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부활 선언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살 집이 아니면 사지 마라. 이건 단순히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 끼고 사두는 갭 투자, 미래를 위해 미리 사두는 가수요까지 전부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세율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반납하라는 소리와 같아요. 당연히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대출과 규제 때문에 못 사는 이른바 시장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바로 1.29 공급대책입니다. 용산, 과천, 태릉 등 핵심 부지에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입지만 보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2027년 착공, 2030년 이후 입주라는 스케줄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3040 세대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지금부터 2028년까지 이어지는 입주 물량 감소, 이 공급 절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과천 경마장이나 태릉 CC 같은 부지는 지자체와의 협의, 주민 반대, 문화재 보호 문제로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요. 실제로 태릉 CC는 10,000세대에서 3,000세대로 축소되는 등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정부가 공급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심리적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전 청약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더 필요한 시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의 소멸입니다.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집주인들이 높아진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요.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현금 흐름이 아니니까요. 둘째,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신축 아파트의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의 공급원이었던 전세 물량 자체가 마르고 있습니다. 셋째, 2+2 계약갱신 청구권의 부작용이에요.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전세 계약 때문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집주인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면서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전세가 귀해지고 월세가 뉴욕이나 런던처럼 비싸지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건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시장에 모든 눈이 쏠려 있는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에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4월을 급매물 파티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1억에서 2억 원 이상 저렴한 급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자금 계획이 서 있는 무주택자라면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나리오 둘, 5월 10일 이후의 공급 절벽입니다. 데드라인이 지나면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금으로 80%를 내느니 안 팔고 버티겠다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의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전체 시장 가격을 밀어올리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5월 9일 직전에 급매물을 노리세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상급지가 어렵다면 GTX 등 교통망이 좋아지는 수도권 핵심 지역을 눈여겨보세요. 청약 가점이 확실하다면 서울 주요 단지 특공을 노리되 가점이 애매하다면 차라리 기존 주택 매수를 고려하세요. 다주택자라면요.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는 지키되 지방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미래가치가 낮은 주택은 양도세 차익이 적을 때 과감히 매도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보유세를 낼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자녀 증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갈아타기 희망자라면요. 동시 매도와 매수가 생명입니다. 상급지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져요. 내 집을 팔고 상급지를 사는 시점을 단 하루라도 늦추지 마세요.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상급지 가격이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입지와 수요입니다. 서울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은 하락 위험을 안고 있어요. 시장의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발표와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잡는 것입니다. 5월의 파도가 오기 전 당신의 배를 점검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